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몽모입니다.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17라운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는 지난 12월 연기된 경기였죠. 토트넘은 첼시와의 카라바오컵 경기 이후 1월 17일에 치러지기로 했었던 아스널전이 연기되어 레스터전은 일주일 만의 경기였습니다. 리그 경기만 따지면 1월 초에 있었던 와포드와의 경기 이후 19일 만에 리그 경기를 재개하는 토트넘입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진짜 감탄사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토트넘이 넣더니 추가 시간에 베르바인이 또 한 골을 넣으며 경기가 토트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죠. 베르바인을 후반 교체 투입시키며 포백으로 포메이션을 전향한 콘테 감독의 작전이 딱 맞아 떨어져 갔네요. 토트넘은 아스널을 제치고 리그 5위까지 올라서며 다른 팀들보다 3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리그 4위권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베르바인이 2골을 넣기 전 경기가 끝나기 직전이죠. 이때까지 토트넘의 결정력은 참 답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보고 싶었죠. 그리고 베르바인이 후반 동점골을 넣기 전 레스터시티 선수가 베르바인을 도발해서 베르바인이 상대 수비를 밀치며 경고까지 받았었죠. 라이벌 매치답게 펠레스코어로 경기가 결국 끝나게 되었는데요. 토트넘이 오늘 경기 슈팅 무려 27개를 했습니다. 레스터는 14개를 했죠. 이만큼 토트넘에게 기회가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마무리를 하지 못해 참 아쉬웠던 경기이긴 합니다. 오늘 토트넘은 3-5-2 전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우라와 해리케인이 투톱을 섰고 윙크스, 스킵, 호이비에르가 중원 미들로 나왔죠. 그리고 레길론과 에메르송 로얄의 윙백, 탕강가와 산체스,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으로 나왔습니다. 골키퍼는 요리스 키퍼였죠. 손흥민 선수는 아쉽게도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 레스터시티의 경기 명단을 보면 주전 선수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레스터는 제이미 바드를 비롯해 조니 에반스, 페레이라 등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뛰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으로 인해 이에나나초, 은디디, 아마티, 맨디 등이 모두 출전하지 못하는 레스터이기에 상대적으로 토트넘보다 스쿼드가 얕아 보였죠. 물론 손흥민 선수도 빠진 토트넘이었지만 토트넘에서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으로 인해 차출된 선수는 없습니다.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이 더 많이 출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역시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일까요? 토트넘의 마무리는 참 아쉬워 보였습니다. 전반부터 높은 점유율로 레스터를 압박했던 토트넘이었지만 선제골을 먼저 먹히며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었으면 이라는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토트넘으로서는 4위권 진출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죠. 레스터시티도 토트넘과 동일하게 경기 수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승리를 원했던 레스터였습니다. 토트넘의 원정 경기였는데 콘테와 로저스 감독의 지략 대결이 정말 묘미였죠. 우선 전반 초반부터 토트넘이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레스터시티를 압박했습니다. 해리케인이 결정적인 슈팅을 레스터시티가 발로 걷어내기도 했고 코너킥 상황에서 해리케인의 헤딩슛이 골대를 맞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토트넘의 레스터시티의 골대는 열리지 않았죠. 토트넘이 파상 공세를 이어갔으나 선제골은 레스터시티가 먼저 넣게 되었는데요. 토트넘의 마지막 결정력이 참 아쉬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계속 생각나는 상황이었죠. 토트넘의 확실한 피니셔가 손흥민 선수이니까요. 레스터시티는 전반 24분 먼저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요. 레스터의 역습 상황에서 약간 우당탕탕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파트손 타카에게 토트넘이 먼저 실점을 하게 됩니다. 레스터시티의 이날 첫 유효 슈팅이 골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레스터의 역습이 빛을 발휘했던 공격이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토트넘에게 계속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반 35분에도 토트넘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는데요. 상대의 뒷공간을 모우라가 털고 들어가며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았죠. 하지만 골키퍼가 쳐낸 공이 호이비에르에게 가며 호이비에르가 골키퍼는 없고 수비만 있는 골대로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아쉽지만 호이비에르가 찬 공을 수비가 몸으로 걷어내며 토트넘이 골을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마무리가 확실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 보이니 확실한 피니셔인 손흥민 선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드는 장면들이 많았죠. 하지만 전반 38분에는 토트넘이 드디어 해결을 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주 보여줬던 상대 배우를 침투하는 플레이를 케인이 보여줬습니다.
케인이 윙크스로부터 받은 뒷공간 침투 패스를 오른쪽으로 잘 몰고 가서 수비를 확실히 한 명 벗겨내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며 리그 5호 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40분에도 비슷한 상황을 모우라가 케인에게 만들어줬지만 아쉽게도 슈팅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케인이 골을 넣으며 전반전에 한 골을 따라 붙었으나 후반에도 토트넘의 마무리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후반 8분 케인이 중원에서 공을 커트하고 끌고 올라가며 슈팅을 시도했지만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케인답지 않은 슈팅을 오늘 경기 정말 많이 보여줬는데요. 후반 13분에는 레스터시티가 정말 완벽하게 기회를 맞았습니다. 레스터의 역습 상황에서 다카가 토트넘의 수비를 왼쪽으로 끌고 갔고 메디슨에게 공을 넘겨주며 슈팅 기회를 맞았던 레스터시티였는데 레스터시티의 메디슨이 유리스키퍼 중앙으로 공을 차며 추가 득점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 케인이 정말 오늘 경기 많이 뛰어주긴 했습니다만 후반 26분에도 해리 케인이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하늘로 계속 공이 떴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그런지 매우 낮은 영역까지 내려와서 공을 배달해주고 정말 좋은 경기를 펼친 케인이었지만 마무리는 조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30분 레스터의 메디슨 선수가 또다시 역습 타이밍에서 확실한 마무리로 골을 또 넣었습니다. 다시 앞서가기 시작한 레스터 시티였는데요. 레스터가 가장 잘하는 역습의 카운터 어택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반 추가 시간 6분쯤, 96분이죠. 베르바인이 도어티가 넘겨준 패스를 또다시 약간 우당탕탕 상황이긴 했지만 정말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아주 귀중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저희는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마지막 한 번의 공격 기회를 주심이 더 줬는데 케인이 베르바인에게 찔러준 패스를 베르바인이 레스터의 키퍼를 제치고 침착하게 역전골을 넣으며 정말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를 쓴 토트넘인데요. 토트넘은 정말 오늘 경기 이겨도 될 만큼의 공격을 주도했고 슈팅도 정말 많이 때렸습니다. 하지만 결정력은 참 아쉬웠죠. 물론 베르바인이 막판 두 골을 집어넣으며 한 건 하긴 했지만요. 오늘 토트넘은 정말 귀중한 3점을 챙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리는 저희 한국 팬들 입장에서 아쉽게도 23라운드 첼시전에도 손흥민 선수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콘테 감독은 공식적으로 인터뷰에서 프리미어리그의 빡빡한 일정에 대해 항의를 했죠. 그리고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에서 이런 황당한 경기 연기는 처음 본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콘테는 레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한 달 이상 잃었다라고 말을 했죠. 박싱데이에 많은 경기를 잡아놓고 빡빡한 경기 일정을 치르느라 선수들을 부상을 당하게 만들어 놓고 경기를 연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경기를 연기하게 되면 연기된 일정에 빡빡한 경기를 다시 치러내야 하는 선수단이니 말이죠. 프리미어리그의 경기 일정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을 비롯해 유럽 전체가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관중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